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전국의 관심을 모은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오늘 오후 7시 마감됐습니다. 군과 해외 부재자 투표를 제외하고 일반 부재자 투표 접수도 동시에 마감되는데요. 오늘 투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풀턴 카운티 투표소를 김용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풀턴 카운티의 한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긴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한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대선과 마찬가지로 조기 투표, 부재자 투표 등 사전에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많아 선거 당일에는 대기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내무부 측은 조지아의 평균 대기 시간은 1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대기 시간이 길었던 곳은 20분이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유권자들도 투표가 매우 원활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great. It was not too busy. I came at a good time. Usually mid-afternoon's the best. But yeah, it was great. Good social distancing and everything. Wasn't too packed. I've voted in the previous election, so it was pretty much the same with the machines and everything. But very smooth. Probably not even 5 minutes in and out.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는 대선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재검표도 수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어 해를 넘어서까지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많은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드디어 선거가 종료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notified so many times to vote, or by mail, they would come visit at the door and at school, wherever, it was vote, vote, vote. But then I guess it finally ended, and whoever wins, I guess we gotta just accept it. 콜럼비아 카운티에서는 투표 기기를 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이상이 생겨 잠시 투표에 차질이 생겼지만 오전 중으로 해결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박병진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장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조지아 북부지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지검장의 사임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병진 지검장의 사임 시기를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지검장은 지난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조지아 북부 46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지검의 수장을 맡아왔습니다. 특별히 박 지검장은 연방지검의 수장을 한국계가 처음 맡게 되면서 큰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박 지검장은 연방 북부 조지아 북부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조지아 북부지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자신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병진 지검장이 4일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라펜스버거 주 내무부 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이 공개된 후 사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박 지검장 사임과 전화통화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병진 지검장이나 북부지검에서 사임 배경에 대해 밝힌 것은 없습니다. 한편 박병진 검사장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9살 플로리다주로 이주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조지아 주 하원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내일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최종 확정 결과를 인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회에서는 인증을 반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여 명이 이의 제기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가 있으면 선거인단 선거 개표를 중단하고 최대 2시간 동안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의 제기를 통해 대선 결과 인증을 지연하거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워싱턴 DC에 비무장 주 방위군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연방의회가 대통령 선거 당선인 공식 확정과 관련해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바우저 시장은 윌리엄 워커 워싱턴 DC 주 방위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과 12월 시위가 대규모 폭력과 범죄 행위로 귀결됐다면서 워싱턴 DC 주 방위군을 현지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배치되는 주 방위군은 이번 임무 기간 동안 비무장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민을 감시하거나 수색 또는 압수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바이저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주 방위군을 배치해달라는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의 요청을 승인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된 백신 가운데 약 30%만 접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5일자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보급된 코로나19 백신은 1,702만 575회 투여분, 접종된 백신은 483만 6,469회 투여분입니다. 보급된 백신의 30%만 접종한 상황인 것입니다. 보건당국이 12월에 목표로 했던 2천만 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일 기준 47만 5,050회 투여분이 보급되었지만 아직 94,607회 투여분만 접종되었습니다. 백악관 백신 초고속 개발팀을 이끄는 몬세프 슬로아이 박사는 백신 접종 속도가 계획했던 것보다 느린 것을 인정하며 주 정부와 협력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뿐만 아니라 보급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 중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1회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동일한 수준의 면역 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시약청 FDA는 4일 성명을 통해 실제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DA는 연구 결과가 충분하게 준비될 때까지는 기존의 지침을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조지아주에서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149만 6,544명, 누적 사망자는 56만 4,55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만 1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8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9만 7,208명, 누적 사망자는 9,9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5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0만 8,946명, 신규 4,15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4,733명, 누적 사망자는 566명입니다. 4일에서 5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8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3,675명, 누적 사망자는 74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9,208명, 누적 사망자는 56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91명,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은 봄학기를 예정대로 오는 7일에 개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교육위원회 의원이 개학일을 17일로 연기하고 개학 후 첫 7일 동안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7일에 개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모두 제공되며 학부모들에게 대면 수업 참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남성 우월주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리더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DC 경찰 당국은 프라우드 보이스 회장 엔리카 타리오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리오는 선거인단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대선 불복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흑인 교회에 걸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현수막을 찢어 불태웠으며 흉기 난동 시위를 포함해 몇 건의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대용량 탄약 급유 장치를 소지한 것이 적발돼 2건의 중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약사인 스티븐 브랜던버그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57병을 고의로 오염시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57병은 500명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랜던버그는 냉장고에 있던 백신 57병을 밖으로 꺼내 상온에 놔뒀으며 이후 백신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다시 상온에 노출시켰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꺼낸 뒤 12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에 브랜던버그는 백신이 인간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들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백신을 오염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정한 우선순위를 어기고 접종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는 식의 사기가 벌어진다면 당신은 면허를 잃게 된다며 자신은 이것이 범죄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의약품 공급업체 파케어 커뮤니티 헬스 네트워크가 주 지침을 어기고 접종한 정황이 발각되는 등 우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경쟁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